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경희대 정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경희대 수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워낙 이제 모집 단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하다가 좀 헛소리를 하지 않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은 해보는데, 네,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은, 네, 얼마든지 이제 뭐 지적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개선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을, 하거나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학교 동영상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이 쉽고 어렵고 간에, 뭐 이제 수능이 쉬우면은 이제 뭐 표점 같은 경우, 수능이 쉽거나 어려우면 표점에는 이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수능 성적별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뭐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입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작년에 이제 수능이 대단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분위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들만 지금은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수능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딱딱 맞춰야겠다, 표점을 몇 점으로 맞춰야겠다라고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뭐 표점도 나와 있고 뭐 그다음에 백분위도 나와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선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백분위가 상당히 이제 좀 좋은 기준선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어느 정도 이제 백분위 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백분위 선이 좀 무너지거나 좀 이상 변동이 좀 많았던 학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 이제 정시 원서 접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표점 1점, 2점 차이 때문에 정말 합격 당락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진 않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목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성적을 이제 올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반 전형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살펴볼 건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학생들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는지 그 부분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 이제 모집 단위별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많이 달라서, 이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좀 갈게요. 자, 예를 들면, 뭐, 국어,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 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인문 모집 단위들,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 반영 기준 같은 경우는 35,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15%. 영어는 모든 모집 단위들이 다 15%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 그다음에 탐구가 25%.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반영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2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이 35인데요. 35인데 중요한 거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었어야 됩니다. 네, 35%.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 15,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3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탐구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과목이 있었어요. 당연히 과탐이었습니다. 자, 과탐이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에는 모든 모집 계열에서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이 사실은 다 폐지가 됩니다. 전부 다 모든 계열에서. 그래서 일단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다는 점을,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반영 비율도 조금 바뀌긴 하거든요. 그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입시 동영상, 입시 요강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집 단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 뭐 좀 대표적인 거를 좀 하나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계열, 그러니까 사회계열이라고 한다면 뭐 자율전공, 그 다음에 전경대학, 그 다음에 경영대학, 국제대학, 호텔관광대학 같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25,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35, 수학 반영, 네, 35,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은 15, 탐구 반영 비중은 25. 그래서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 쪽에서도 지리하고,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 지리하고 한의과를 모집을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어가 25, 수학이 35인데, 여기 수학은 반드시 확통만 응시를 해야 돼요. 확통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 모집을 한다는 취지를 반영해서 기하 미적은 안 되고 확통만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좀 특이점이 있었고요. 영어 15,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사탐만 25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사회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2025학년도에는 다 폐지가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인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문 같은 경우 35 똑같이 갑니다. 국어는 35 똑같이 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20%로 반영 비중이 좀 더 줄었어요. 영어 15% 동일하고 탐구 반영 비중이 30%로 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0, 35, 그 다음에 15, 30 반영 비중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들이 일단 폐지가 돼서 사탐을 응시하든 과탐을 응시하든 또는 수학에서는 확통을 응시하든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25가 아니라 30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수학도 30으로 반영 비중이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5%, 25%는 네, 영어랑 탐구는 비중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조금 비중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이제 바뀌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경희대에서 공개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경쟁률. 사실 이제 뭐 경쟁률이 나와 있긴 한데, 경쟁률은 저희는 따로 리뷰는 하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률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요. 충원 합격은 이거는 매년 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데이터 중에 여기 최종 등록자의 수학 선택 과목 응시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최종 등록자 전체의 탐구 선택 과목 응시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 요 부분들을 일단 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사실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수학과 탐구 과목 선택 비율은 교차 지원에 대한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은 이미 수학하고 탐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쉽게 얘기하면 인문에서 자연 교차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굳이 수학을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다든지 굳이 탐구를 과탐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로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비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문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에서 과연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한 인원들이 몇 프로 정도가 있을지,
그죠? 그리고 또 과탐을 선택한 인원들이 몇 프로 정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교차 지원에 대한 가능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먼저 조금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고 갈까요? 해보고 가보면 요건 이제 뭐 이전 연도하고 굳이 비교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제 이런 추세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정도만 일단 좀 확인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요 칸들 지금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집 단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입문 모집 단위들인데, 그 입문 모집 단위에서 과연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지원할까?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예측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입문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할 때 보통 이제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입문 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 이제 모집단들이 좀 높냐? 보통 이제 사회과학 계열이겠죠. 아무래도 또는 이제 뭐 지리나 한의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높은데 그런 학과들에 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모집 단위들도 지원율이 좀 제법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국문 같은 경우, 자, 지금 문과 쪽에서는, 인문 쪽에서는 요 과목들 지금 선택한 인원 비율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교차 지원 비율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비율을 확인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 확통이라고 하는 이 선택 비율들 있죠. 지금 확통 선택 비율이 지금 100%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죠? 최종 합격자들의.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확통 비율을 빼주면 나머지 값이 결론적으로 미적과 기하 값이 될 텐데 그 값들이 이제 자연계열 지원 수험생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100%는 아닐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뭐 인문 쪽에서도 확통 그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율 정도로 고민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사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적을 선택한 친구가 최종 등록자 지금 총 12명을 모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죠? 12명을 모집을 해서 충원 합격 어쨌든 뭐 예비번호 6번까지 6번까지 지금 돌았다. 뭐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뭐 최종 이제 아마 등록 인원은 총 12명이 다 등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12명의 합격자 중에서 6명은 지금 확통을 응시했다는 거고 또 6명은 미적을 응시했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과탐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4분의 1은 결론적으로 3명은 지금 과탐을 응시했었고 나머지 9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탐을 응시했었다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수학은 뭐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탐구는 굳이 과탐까지 선택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인원들이 실제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인원들 중에서 그 중에 또 일부는 100% 과탐만 선택한 게 아니라 사탐을 선택한 인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사과탐을 나누어서 선택한 비율은 제로였기 때문에 사탐 두 과목 쪽만 선택할 수 있었던 이런 친구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5학년도에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요런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도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들은 아마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학과에도 심지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전형적인 이제 인문 쪽이었던 인문 대학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미적과 기하 응시한 친구들의 비율, 그러니까 뭐 확통을 선택하지 않은 비율들을 놓고 보면 제법 그 비율들이 좀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비율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더 심해지죠. 확통 선택 인원 비율들이 거의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즉 교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 일단 뭐 반수를 하더라도 일단 대학교 합격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2외국어 차원에서도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에서도 지금 인문 쪽보다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 쪽의 교차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과들이 이전 연도에도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 연도에도 이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지금 제2외국어 관련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확통 선택 비율들이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 비율들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그 교차 지원의 폭이 단순히 이제 자연 계열에서 인문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경 계열이나 이런 수학과 관련된 통계와 관련된 학과들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네, 인문 쪽에도 지금 넘나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좀 특성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율전공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뭐 가장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뭐 전공 선택에 좀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비율은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은 했었는데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자율전공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전 연도에는 비율이 더 낮았었어요. 확통 선택 인원 비율들이 3.2%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하면 조금 높아지긴 한 거죠. 뭐 이런 부분들 네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제학과 같은 경우 이제 수학 관련된 이제 학과라고 진짜 보시면 되겠죠. 경제학과는 이전 연도에도 지금 확통 선택 비율이 38.3%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런 학과들 자체가 수학 관영 비중이 높으니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좀 넓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진짜 좀 특이한 거는 제2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탐 선택 인원이나 그리고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선택 인원 비율이 저 정도로 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통 선택 비율이 네 71% 그래도 이제 좀 높게 나름대로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계세무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43.8%인데 회계세무학과 같은 경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확통 선택 인원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15.6%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갔네요. 좀 올라갔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요 데이터 지금 보시는 데 있어서 경희대가 참 좋은 자료를 좀 공개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여기 수학과 탐구 선택 인원 비율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차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각 모집 단위들, 지금 이제 백분위 평균치를 이제 좀 볼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상위 70% 컷과 70% 컷, 그 다음에 상위 80% 평균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냥 조금 안전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는 80% 평균을 보진 않고 70% 컷만 좀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70% 컷은 대략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백분위 점수, 그러니까 국수탐 백분위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는데 보통 이제 한 88 정도 선 내외, 87에서 한 88 정도 선 내외 정도라고 한다면 얼추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전 연도에도 얼추 데이터는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연도보다 인문 같은 경우 사실 좀 떨어진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 같은 경우 지금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국어랑 수학에서 이제 선택 수능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뭐 이전에 뭐 이 선택 과목 체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인문 같은 경우에 백분위 평균치 한 92, 93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하면은 네 모집 단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사항이 있는 그런 학과들 정도 아니면 이제 평균치를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이제 국문 같은 경우 지금 한 87.17 정도 나와 있죠. 그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줄여서 가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이제 70% 컷이 한 어느 정도 였었냐면 88.7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얼추 87, 88 정도 사이는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가 87.67, 이전 연도가 89.2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응용 영어 통번역 같은 경우 86.17, 이전 연도 89.2. 자, 문과 쪽, 인문 쪽은 작년에 불수능의 여파가 고스란히 이제 좀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학과는 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7.5, 이전 연도 89.3 정도 나왔었네요. 이때에 비하면 역시 철학과도 좀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쪽 관련된 이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그 학과들 같은 경우 여기 제2외국어 계열 이제 어문계열 이제 모집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85, 100분위 점수 한 85 정도 내외 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왔냐?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비슷했어요. 84.5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갔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그 평균치가 대략 프랑스어가 84.5가 아니라, 잠깐만요. 네, 다시 좀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이전 연도가 한 86 정도가 나왔네요. 86 정도가 나왔으니까 얼추 비슷한 백분이 70% 컷이라고 볼 수 있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가 84.83, 이전 연도에는 86.2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같은 경우가 지금 84.83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85.7 정도, 네, 그 정도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어 같은 경우가 84.67, 그리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 85.2 정도 나왔으니까 네, 큰 편차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용인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서울 캠퍼스하고 이제 좀 국제 캠퍼스와 이제 서울 캠의 이제 조금 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서울 캠 쪽 같은 경우는 대략 그래도 한 88, 89 정도 사이는 계속 유지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나와야지 이제 조금 합격이 이제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 캠퍼스의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5 정도 선, 100분위 점수가 한 85 내외 정도면 네, 일단 합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90.17 정도 나왔죠. 90.17 정도 나왔는데, 이전 연도 이제 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7이었었으니까 네, 얼추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가 지금 90.5 정도 나왔고, 이전 연도에 정치외교 같은 경우가 한 89.7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얼추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회과학 과학력은 아마 작년에 전년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89.17이지만 한 90 정도 바라보고 네,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9에서 90 정도 사이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전 연도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에도 대략 한 88에서 89 정도 내외 선은 형성이 됐던 것 같기 때문에 입결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서울캠 쪽을 인문 쪽으로 네,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1.9 등급, 그러니까 수능 등급으로 환산하면 1.9에서 한 2.0 정도 사이면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추가까지 이제 노리고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모집 단위들을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가 이제 대략 한 인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을 놓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게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수학과 탐구 선택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동가족학과 있죠.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확통 선택 비율이 2024학년도가 지금 54.5%잖아요. 그런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전년도죠. 그때는 확통 선택 비율이 100%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 쪽 수험생들이 네, 그냥 인문 쪽에도 그냥 서스럼 없이 이렇게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리학과, 간호학과, 인문 쪽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아예 과목 자체가 확통으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 인원이 응시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81종 관광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보시고, 이 밑에 이제 확통이 이제 다 제로인 경우는 여기 이제 뭐 자연 쪽 같은 경우는 수학이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탐구도 과탐으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는 그 교차 지원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인문 쪽 학생들 중에서 기이하게 기하나 미적,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하는 인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통 선택 인원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교차 지원에 관련된 교과목, 수능 응시 과목은 인문 쪽 모집 단위에서 수학과 탐구 이제 그 선택 인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그 인문 쪽하고 이제 자연 쪽 등급 평균을 한번 이제 70% 컷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요쪽까지가 지금 인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백분위 평균치가 거의 한 88 정도 선, 89 정도 선 내외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전 연도에도 비슷하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조금 이제 높게 나왔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리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90.17 정도인데, 이전 연도에 여기가 87.7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리학과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간 경우 케이스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6.33인데, 이전 연도 89.3에 비하면 조금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선은 88, 89 정도 내외 선이 그냥 딱 적당 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을 조금 유지해 주는 게 좋다. 다만 이제 모집 단위들별로 수능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유리한 방향 쪽으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조금 여기는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학과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화학과, 자, 지금 백분위가 한 90 정도 나왔었죠. 그죠? 자, 이전 연도 백분위 평균치는 한 어느 정도 나왔었냐? 이전 연도에는 88.8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결과. 그리고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89.33입니다. 이전 연도하고 거의 동일했습니다. 89.3이었었으니까 거의 동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 선호도 굉장히 높은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91.5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전 연도 89.7 정도 나왔었으니까, 얼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상승은 했네요. 그죠?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 ICT 광역도 이제 뭐 신설이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어쨌든 90 정도, 100분이 90 이상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90.17. 이전 연도에도 한 9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다. 반도체 공학도 이제 분할 모집에서 이제 신설이 된 학과였을 텐데 90.17. 그러니까 정시로 가면 결론적으로 다 비슷하게 점수대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생체의공학 같은 경우가 89.67, 이전 연도 89.7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컴퓨터 공학 쪽 관련된 계열들은 저는 다 모든 학과가 다 90이 다 넘었다. 100분위가. 그리고 한약학과 같은 경우는 무려 92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한약학과는 이전에도 92는 동일하게 형성이 되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과학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점수 편차가 거의 없어요. 100분위 편차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인문 쪽보다도 지금 자연 쪽에 입결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한 90 정도 내외 선에서 자연 쪽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정 과목 폐지 이후에 치르는 첫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정시 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사탐 쪽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나 확통 쪽 선택하는 친구들, 수학에서 확통 쪽 선택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나군, 이제 앞서 살펴본 건 이제 가군 수능 위주였고, 요번엔 나군 수능 위주인데, 나군에서도 지금 이제 보시면, 요 정도, 지금 인문 모집 단위 요 정도로 이제 끊고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한의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확통 이제 선택 비율 이제 100%라고 돼 있죠. 여기도 이제 무조건 응시에 대한 그 측면이 그 뭐야 확통으로만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뭐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미적과 기하 선택 비율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 쪽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수능 응시 과목은. 자, 그럼 이제 옆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70% 컷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번엔 이제 나군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자, 국제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7.67 이전 연도보다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전 연도에는 85.8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 지금 입문 5년제가 87.5, 이전 연도 88.7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얼추 비슷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자, 한의학과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한의학 같은 경우 지금 96.83, 80% 평균이 지금 97.57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연도 지금 70% 컷은 한의학과는 얼마였냐? 97.5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부분들은 이제 점수가 조금 떨어진 거는 진짜 수능의 여파가 작년 어려웠던 수능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쪽 같은 경우 이제 공학 계열들 같은 경우 지금 89에서 대략 90 정도 사이 요 정도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여기 중에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축공학 같은 경우, 환경공학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학과들 전년도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한 80, 건축공학이 86.3 정도 나왔네요. 86.3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가 지금 87.8 정도. 80.8이었는데 2024학년도가 지금 84.4이었으니까 여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 86.9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에 87.7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이 조금 하락폭이 좀 컸고 나머지는 그래도 네, 얼추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공대들 같은 경우는 89, 90 정도, 이 정도 내외선은 안정적으로 좀 유지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90.45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었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그 자료가 조금 잘못 봤는데, 네, 여기 자료를 조금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을 좀 지우고, 네, 좀 지우고, 네, 요렇게 좀 비교하겠습니다. 요렇게. 요 자료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좀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칸수를 이제 잘못 계산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응용화학 쪽도 좀 한번 볼게요. 응용화학 쪽도 좀 보면, 지금 88.5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응용화학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 88.2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비슷하게 네,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광역 단위로 이제 모집하는 경우는 이제 네, 새롭게 이제 모집하는 경우들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교할 자료가 없지만 어쨌든 88.17이니까 88에서 한 90, 89에서 90 정도 내외에서는 거의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은 의학 계열들 이제 몰려 있는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사실 수능 선택 과목을 지금 따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쨌든 미적이나 기하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한 인원들밖에 응시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굳이 수능 선택 과목을 살펴보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 뭐 실기가 있는 학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또 실수할까봐 잠깐 화면 멈춰놓고, 네, 여기 상위 70% 컷에 국수탕 평균치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파란색 박스 칸으로 좀 쳐놓고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나머지 학과들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식품생명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88.83 정도였어요. 이전 연도에 87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네, 약간 더 상승하는 그런 결과치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한방생명공학 같은 경우, 이제 한방생명공학 이제 학과가 이제 이런 학과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88.67,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방생명은 87.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역시 소폭 상승하긴 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 자, 98.67 정도 나왔죠. 이전 연도는 98.8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70% 컷이요. 98.8이었고, 자, 지금 이제, 80% 평균치를 보면, 네, 지금 99.02 정도가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가 지금 1.14인 경우, 영어가 지금 80% 평균이 1.14인데, 2등급이었던 친구도, 네, 합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대신 이제, 나머지 과목이 다 1등급인데 거의 뭐 최상위권 이제 1등급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예과도 지금 약간 소폭 100분위 점수 70% 컷이 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의과 같은 경우가 지금 97.67, 이전 연도 지금 70% 컷은 97.2 정도 됐었습니다. 치의학과는 97.33, 이전 연도 지금 70% 컷은 96.8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가 지금 96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에는 94.3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치의학과도 소폭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한의학과도 소폭 상승했는데 의학과만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국수탄 평균 80% 평균이 98.1, 97.9, 99, 그 다음에 96.75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의예과 같은 경우 지금 80% 평균이요. 80% 평균이 이전 연도에는 한 99 정도, 그러니까 80% 평균은 좀 얼추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80% 평균이 한 97 정도, 그리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97.5 정도,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는 95.3이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의예과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학과들은 조금씩 더 오른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수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의예과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의예과를 다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학이든 치의든 뭐 한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결에 대한 차이가 이 정도로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학과들은 네, 이제 뭐 실기도 있고 하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한 리뷰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기회균형 관련된 다른 전형들도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보기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경희대 입결 관련된 부분들, 즉 정시 전형 입시 결과에 관련된 리뷰도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관심도도 많고 그다음에 선호도도 높은 대학이다 보니 수시 전형, 수시 입결에 관련된 리뷰도 조금 길어졌었고요. 그리고 정시 입결 리뷰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입결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계획을 이제 세워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우리 고3 수험생 이제 뭐 지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목표하는 대학
대학에 대한 어떤 그 바운더리가 좀 명확하게 설정이 되겠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시험이 다 끝나는 상황은 아니고, 또 모의고사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감각을 지금 좀 키워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학교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입결 관련된 리뷰들을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정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경희대를 목표로 할 수 있을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꼬리를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제 지원할 거를 항상 목표치로 삼고 도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89, 90 정도 내외선에서 이제 점수대가 나와줘야 이제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시 입결은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1.5등급, 그죠? 그리고 선호도가 조금 낮거나 하는 학과들이 한 2점 극초반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대략 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1.7등급, 1.8등급 정도 내외 선이면은 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평균선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목표가 경희대학교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100분위 점수, 내신 점수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경희대 입시 결과 리뷰를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